자, 일단은 월요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요 시장에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을 잠깐 요약을 해보고 좀 부가 설명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을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월달과 2월달 이 사이때의 시장과 지금 3월달의 시장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2019년 들어가지고 지난 2개월 동안은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이 쌌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뉴스만 나오면은 항상 대한민국은 저평가다, 저평가다. 지수가 빠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 시장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벌써 40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로 사실 저평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 환경이 개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의 시장 수급이 쏠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이 싸서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3월은 어떻죠, 여러분들? 뭔가 이상할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이 계속 단 하루도 반등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3월달 왜 갑자기 들어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질까요? 갑자기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요즘에? 각 나라별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 자, 제조업 PMI 지수는 결국은 이 기업들의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수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쳐서 만든 숫자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미국이 안 좋다면 결국은 미국의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기 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어제 저녁에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OECD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또 역시 하향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주식 돈 벌려고 한 거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지표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주식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식 결코 쉽게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면 그 누구나 손실 볼 일은 없겠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이 적어지고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까이 알아야 되니? 라는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 보시려면 당연히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특히나 중국 무역 수지 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는 39억 달러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불과 39억 달러였는데 오늘 발표 나온 게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26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 오늘 장중에 발표 나왔던 게 무역 수지가 4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지금 미국도 무역 적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중국까지 지금 역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 양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 미중 협상이 결국은 어떻게든 빨리 체결이 돼야 시장, 글로벌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고 우리나라가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나?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결국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가 저 경제지표가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50분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이나믹 지수가 하락하게 됐고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중국 지수 떨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락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오늘 코스피가 1.3%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경제지표들 아니 굳이 수익 보려고 왔지 돈 벌려고 왔지 그런 뭐 경제지표 어려운 용어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고 알아야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나오는 거 이미 알았다라면 당연히 지수 하락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 전에 종목들 팔았고 역시 이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 이후에 반등을 그때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무역 수지도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안 좋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에 대한 경제 성장률 둔화 이야기. 자, 요즘 그러니까 자꾸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나오죠?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대한민국도 경기가 안 좋다.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역시 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금이 아니라 바로 글쎄요. 환율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이고 그리고 역시 엔화 역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는 훨씬 더 안전자산을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어렵죠?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사실 그거 신경 쓰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시려면 환율도 아셔야 됩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달러나 엔화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주식을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상승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 환율이 장 끝날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장 초반에는 1133원이었는데 장 끝날 때는 1137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좀 긴장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난 10월 달 시장이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40원을 넘었습니다. 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입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 결코 안 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환율을 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환율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습니까?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은 결국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수출 기업들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당연히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수출주들 누굽니까? 바로 IT, 화학, 자동차, 조선업황입니다. 이 업황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됐죠? 상당수가 이쪽 섹터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이쪽 섹터의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가 코스피 시장이 1.3%나 빠지게 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월달, 2월달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주 어때요? 최근에 삼성중공업 정말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학주는요. 롯데케미칼이 2월달까지 상승 나오다가 최근에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알면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를 피해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그림이 그려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으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은 요 종목을 비중을 줄여야겠구나 내지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이 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박 스쿨을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박 날 것 같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보시면은 역시 화학업종, IT업종, 기계업종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루 종일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잘생기진 않은 얼굴이지만 옆으로 치우고요. 자, 이번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제가 당분간 IT 섹터에 대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셔라. 사실 최근에 BH, 원익, IPS, 삼성전자,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등등등의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조금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음에 반등 기회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IT 섹터가 밀릴 때 이 종목들을 대신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3월 달은 결국 갈림길에 갈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글쎄요. 10일부터 15일까지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월요일 날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 나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지수로 만든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경기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져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겁니다. 내지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 나온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아셔야지 내 종목의 비중을 확대시킬 건가 아니면 지수가 더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매도를 쳐야 될 것인가 전략이 짜지신다라는 거. 거기다가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실물 지표도 발표 나오고요. 그리고 14일 날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전인대 3차 회의가 있는데 이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그래도 정부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증시에는 아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이벤트들을 체크하셔야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반격의 기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결국 3월 달에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주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주가 약하다면 상대적으로 빛을 보는 데가 어딜까요? 시장이 약할 때는 테마 내지는 일정,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아마케
3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R&D 성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바이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시장이 약한데 IT가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 날 우리 또 대박스쿨 홈페이지에 제가 자료 업로드 해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였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이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야 됩니다. 왜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해당 종목들의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자료집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단시간 안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틸렉스 지속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VI까지 갔었죠? 이 종목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장을 지금 이겨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이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에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 시장에서 피해를 볼 섹터는 당연히 애초에 피하시는 게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힘입니다. 경제지표, 환율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 직장인분들 이런 거 볼 시간 없죠. 이런 거 볼 시간 없지만 제가 우리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길잡이로서 미리미리 얘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대박스쿨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앞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료집까지 드렸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이미 뭐 북미 회담은 결렬이 됐기 때문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기는 어려울 거고 남아있는 게 이 이벤트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음 주에 13일부터 15일 날 중국 전인대로 3차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와 줄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나온 게 중국인 관광객이 온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우리 또 최대 보험사의 직원들 3,700명이 물론 이게 살짝 아쉬운 게 단체 관광객이면은 전세기를 띄웠거나 크루즈 여행으로 왔다라면 이거 정말 중국 소비주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고 대형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3,700명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30명씩 팀 단위로 순차적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면세점들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요것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면세점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이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중국 소비주를 사야 되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소비주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함정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중국 소비주 공략을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공략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사실 이 주가의 상승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3월 이벤트에 중국 관련된 이 이슈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는 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